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네, 잘 아, 네. 들립니다. 아, 네. 우선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회사에 좀 일이 아, 있어서. 네. 그 화면 네, 공유에서 저번 시간 숙제 보여주세요. 네, 네. 템플릿에 자기소개 채우기. 저거 먼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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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채워줬군요. 잠시만요. 드릴게요. 이번 주에 저도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네네. 너무 힘들었어요. 뭐, 주에 얼마 정도 하세요? 평균 약은? 원래는 거의 안 했는데, 이제 네네. 이번 주에만 갑자기 좀 일이 많아져가지고, 음, 한 월화, 오늘까지도 한 네네. 8시에 끝났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많이는 아니었는데,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였죠? 지금 회사에서 하시는 일이. 어, 제안서 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 정보통신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쉽게 예를 들어 이제 LED 큰 대형 스크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실이나 이런 거 보시면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되게 큰 화면 네네. 스크린들 이렇게 여러 개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제안서를 쓰는 거예요. 그거 관련돼서. 제안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뭐 기업한테 제안하는 거 아니면 누구한테 제안하는 거죠? 그쵸? 네, 기업한테 이제 뭐 저희는 이런 제품을 써서 어, 더 효율성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겠습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음, 뭐 다른 업체에 비해서 더 싼 값에 이제 수주를 네. 따서 하겠습니다. 이런 걸 아, 포함해서 다 이제 네. 작성하는 거. 공기업이신 거죠? 지금 현재 그 일하시는 곳이. 아니요, 공기업은 아니에요. 아, 근데 그 공기업을 대상으로 일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공기업한테 제안서를 쓰는 건가요, 그럼? 네네, 거의 관공서나 이제 네. 공공기관 이런 쪽에, 네네. 네, 그런 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물어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잘 녹일까, 자기소개에. 약간 그런, 아, 제가 알아야 또 피드백을 드리니까. 그쵸. 네네. 근데 그거랑은 지금 이제 개발적으로 하는 거랑은 좀 많이 네. 다른 일인 것 네. 같아서, 네. 네. 그러네요. 음, 좀 연관이 없네요. 녹아내기가 좀 쉽지 네. 않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읽어볼게요. 대학에서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음, 이거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자기소개가 좀 길어져도 상관이 음, 없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 방금 저한테 말해준 것처럼 LED 스크린 제안을 해서 어떤 가치 창출을 하시는지, 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이거를 왜 세세하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 과정에서의 동열림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 어느 부분이 동열림의 그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그 부분은 음, 개발자가 확실하게 어, 다르다를 느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는 거죠. 지금 개발자 면접에서 설득을 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제안을 자주 쓰시니까 아실 거예요. 이 네. 제안이 다 되지 않잖아요. 그쵸. 상대 기업한테 매력적이어야 승인 허락이 되잖아요. 네. 똑같아요. 지금 동료님도 지금 제안서를 쓰고 계신 거 사실은. 근데 그 프로그래머로서의 전직 제안서를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카드패는 이런 상태인데 이 카드패의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너네가 나를 좋게 봐달라 이거예요. 짧게 말하면. 음, 근데 그 카드패를 좀 자세히 써야죠. 네. 음, 이것도 다 추상적이네요 보니까. 음, 일상생활에 생기는 이게 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소개글이 두 페이지 한 페이지 반 정도 되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좀 지금 제가 어, 이 뭐라 그러지? 이 폼을 좀 그냥 기존에 있는 걸 들다 보니까 이 폼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한 장을 네. 쓰세요. 네. 아, 한 장 요거 정도는, 네. 네. 요건 날려주시고 네. 이게 다 한 쪽만 돼 있네요. 네, 다행히. 네, 바닥글 저거는 필요 없고 네, 이거 왜 이렇게 잘려 보이는 거지? 아닌가? 네, 이렇게 써보세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제가 지금 오늘 드린 피드백을 바탕으로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상황과 이
어떤 문제들이 여러 개 나열했겠죠, 당연히. 문제들이 음, 각각 있었고, 해결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직접 해결한 건 아직 몇 개 없으실 거예요, 계산기밖에. 그렇지만, 네네. 그 계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동일님이 지금 저에게 어떻게 보면 과외까지 온 동기가 계산기만 있는 게 음, 아니라 속에 안에 있는 뭐 경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반면교사 네. 삼은 그 경험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굳이 말하자면 한 두세 가지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최소. 가지를, 배경, 과정, 느낀 점 순으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동열님의 그 제안서 중에서 좀 매력적인 부분인 거죠. 동열님만의 유니크한 곳인 거잖아요. 오리지널티를 음,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만 쓰면 사실은 요즘 개발자 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연봉이 높아가지고. 근데 그런 네. 사람들과의 그 특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상대평가인데 동열님한테 더 점수를 줘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이 더 나은 코드는 사실 이제 저랑 할 거라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풀어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요거 요거 포트폴리오에 대한 피드백은 요 정도고 이제 수업 나가면 될 것 같네요. 혹시 질문 배경 있으세요? 과정, 네. 아, 그 배경 과정 느낀 점이라는 게, 네. 이런 거죠. 어, 아까 이거 계산기 말고 하나만 더 지금 생각해 보실래요? 계산기 말고 일상생활에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나요? 음, 지금 동열님이 생각하는 개발자가 일상생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건, 실제적인 사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동열님의 유니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죠. 어, 뭐 날씨 같은 것도 어떻게 음, 보면 우리 어플로 더 편하게 보잖아요. 음, 날씨도 그렇고 뭐 그 재해 같은 것도 뭐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의 그 뭐 그 금융 옛날에는 은행에 다 가서 뭐 카드 만들어야 되고 공인인증서 만들어야 되고 서류 그쵸. 요즘에는 뭐 뱅크 샐러드나 토스 같은 걸로 버튼 두 번이면 다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해결한 거죠. 그 답답함을. 음, 그런 거 예시가 될 수도 있고 일상에서. 뭐 그때 도메인이 어떤 도메인 게임 쪽에 도메인 관심 있다고 하셨죠?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게임별로 막 통합되는 계정이 없었어요. 음, 뭐 넥슨 같은 경우에는 네. 게임하다가 그 계정 그대로 가지고 다른 게임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국가를 그러니까 어, 뭐 미국에서 게임하던 거를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플랫폼도 PC에서 하는 걸 모바일로도 연동되고 뭐 스팀이나 플스, 닌텐도 다 연결돼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유저의 그 답답함을 해결한 거죠. 개발자로서. 게임 도메인은 그런 게 있고, 음, 도메인도 뭐가 있지? 아, 그거 있네요. 그 쿠팡에 그렇게 슬라이드 하면 바로 결제되는 거 아세요? 쿠팡 아니요, 혹시 제가 안 쿠팡을 자주 써보셨어요? 안 써서, 네. 그러면 카카오티 택시 타보셨죠? 네. 택시 예전에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냥 어플로 그냥 알아서 잡아주잖아요. 아, 네. 이거 다 일상생활의 그 저, 불편함이라는 네, 좀 답답한 것들을 해결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근데 이제 네네. 제가 네. 겪는 일 중에서의 뭔가 생각을 좀 더, 네,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방금 제가 말한 한 네 가지 경우를 이제 정렬림 상황에 대입을 하는 거죠. 동일한 음, 상황에서 지금 아직 해결 안 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동료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네. 예시를 바탕으로 이제 동료님이 추론을 하는 거죠. 지금 내 상황에서 음, 지금 아직 카카오 택시 잡아주는 것처럼 이 뭐 하는 일이 이거였잖아요. 네. 제안서를 주는데 뭐 AI가 대신 제안서를 써준다든지 음, 아니면 뭐 기업을 매칭해 준다든지 두 가지가 보이네요. 제안서를 AI가 써준다. 두 번째는 가치 창출을 어,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적합한 핏이 맞는 기업에게만 해준다. 뭐 이런 게 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다 제 생각이에요. 이거를 어, 그냥 그대로 받아다가 동률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건 다 참고만 하시고 동률님이 네. 어떻게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지 해야 될 건지를 한번 음, 글로 써보세요. 써보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걸로
동일님이 상황에 맞게 써보신지를 확인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과정인지 아시겠죠? 네네. 이것도 저장을 해놓을게요. 네, 저장해서. 어, 그럼 이제 수업을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 요거였죠? 네, 혹시 다 읽어오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바의 심부터 하나씩 나갈게요. 네. 네. 그 장부터 나갑니다. 음, 네. 이 패키지와 접근 제어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장입니다. 패키지는 무엇이고 접근 제어자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어, 네, 잠시만요. 접근 제어자. 패키지 먼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나요? 패키지는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박스에 뭔가를 담는 상자, 뭐 이런 걸, 네. 뭐 그릇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네. 자바에서는 약간 디렉토리 개념, 폴더 개념의 네,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쉽게 간단히 얘기해선 디렉토리 같은 개념인데 네. 이게 이제 왜 생겨났을까 좀 네. 알아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사용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코딩을 많이 하고 복잡한 이제 코드를 작성하다가 보면 동일한 클래스명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명 충돌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오. 막고자 네. 패키지란 방법을 보완을 해내서 네, 사용이 되는 거죠. 오. 완벽하셨습니다, 거의. 네. 음, 오,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방금.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접근 제어는 뭐, 어떤 내용일까요? 어, 이러한 이제 음, 음, 패키지에서 이제 네. 다른 예를 들어 다른 패키지에 있는 함수가 아니라 메소드를 네. 쓰고 싶을 때를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선 어떠한 약속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접근을 일부를 허용하거나 아니면 제한을 해서 이걸 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사용된 접근 제어자 예하고가 종류가 있습니다. 음.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네네. 퍼블릭, 네. 프로텍티드, 네. 그리고 패키지 프리베이트, 그리고 프리베이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네,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일부를 제한을 왜 해야 될까요? 음,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네. 잠시만요. 네네. 괜찮습니다. 책 보셔도 음, 되고, 좀 생각하시고 답변하셔도 돼요. 네. 일부를 제한한 이유는 이제 마음대로 데이터나 이런 패키지에 메소드에 접속을 하여 변경이 안 되는 데이터까지 바꾸면 안 돼서 제한을 네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어,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네, 그, 뭐라지? 이게 4대 특성. 네, 객체지향 4대 특성이라고 혹시 책에 나오죠? 네, 객체지, 캡슐화, 네. 그러니까 근데 네,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캡슐화랑, 캡슐화 상속 추상화 다양성인데 네, 정확히 말해서 저 접근 제어자의 이 네 가지를 쓴 이유를 이제 객체지향 4대 특성에서는 이제 캡슐화라고 해요. 캡슐화를 해서
객체지향적으로 코드를 짜기 위해서 접근 지원자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음, 얘 자체가 사실 객체지향 4대 특성 중에 하나의 도구인 거죠. 음, 그러면은 이 캡슐화가 왜 필요하냐? 이 캡슐화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다형성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다형성이 혹시 뭔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아, 여기 아직 안 나왔나? 오늘 시간 좀 아, 네, 나왔어요. 나왔죠, 네. 다형성이 네. 무엇일까요? 다용성이란 이제 상속의 개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어, 예를 들어 부모 메소드명에 뭐 네. A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네. 어, 그 문장 하나만 써주 부모 네. A, new, 아, 네네. 자식 메소드 이렇게만 써주시겠어요? 네네네네. 부모, A는 A, 부모, new, 자식. 네. 자식 메소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될 때, 네. 어, 부모 메소드의 A라는 값을 가리키지만 실제적인 데이터는 자식 메소드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네네네. 예, 네네. 이거 자체를 이제 다용성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부모 변수를 써야 될까요? 음, 정확하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 형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다양성이 맞는데 결국엔 부모로 자식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제 질문이 추가 질문이 이거예요. 부모로 자식을 왜 표현해야 될까? 부모로 자식을 왜 표현해야 할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진짜 다 이해하신 거예요. 아, 그 개념을 아직 저도 잘 제가 모르겠어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모를 수 네.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상속의 개념은 약간 어떤 네.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네. 저 질문은 답을 못 하겠네요, 제가. 네. 아, 제가 일부러 답변을 못 할 것 같은 거 하는 건 아닌데, 네. 이게 면접점이 많이 나오고 알려드리면, 어, 제가 예시를 들을게요. 예시로, 뭐 동물원을 제가 프로그래밍 할게요. 동물원. 네. 동물원의 모든 동물들의 스케줄을 뭐 가상 환경에서 제어한다라는 네, 요구사항이에요. 뭐 이제 동물들은 애니멀 클래스 있겠죠? 애니멀이면 네. 동물 변수 클래스에 리스트 얘를 이제 리스트로 관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음, 리스트 변수로 뭐 리스트 애니멀은 new array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 애니멀은 부모 클래스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 애니멀 클래스를 제가 그냥 이해를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 작성을 할게요. 네. 클래스 네. 애니멀. 얘는 뭐 당연히 동물이니까 나이가 있겠죠, 나이, 에이지. 네. 어, 동물이 또 뭐 하죠? 나이가 있고 무게, 웨이트. 성별. 네, 성별도 네. 네. 이거 맞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동물은 속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행위도 하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네. 숨을 쉬잖아요. 네. 브리스, 브리스, 뭐, 네. 그리고 먹겠죠. 네. 이런 경우만 할게요. 근데 네. 이 동물을 상속받은 자, 뭐 원숭이, 멍키는 이제 임플리먼트 했겠죠. 애니멀. 음, 그래서 멍키는 나무를 타겠죠. 뭐 라이드 트리 이런 메서드가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할게요. 예시를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애니멀을 한뭐 근데 80, 여기 네. 임플리멘트가 이렇게 쓰여도 되나요? 네? 클래스에 이렇게 임플리멘트가 쓰여도 되나요? 어, 구현했다는 소리예요. 아, 그냥, 네, 구현만. 애니멀 클래스를 부모로 뒀다는 소리군요 이게. 이 임플리먼트라는 게 자바에서 명령어예요. 부모를 아니, 애니멀로 뒀다. 그거는 이제, 원래 클래스에는 상속만 가능한 게 아니었나요? 어, 잠시만요. 제가 지금 언어를 5개 써가지고 자바에서 아, 상속법을 잠시만요. 맞을 텐데? 자바 상속. 아, 네. 익스텐드가 뭔가, 원래 이게
있나? 아, 익스텐드군요. 아, 네. 제가 임플리먼트는 아마 다른 언어였네요. 네. 네, 헷갈렸네, 제가. 네. 아, 네, 하여튼 익스텐드로 네, 그 상속의 얘기였어요. 부모를 예를 두겠다. 얘는 네네. 이 네네. 멍키는 머니라고 했네, 멍키인데. 네. 아, 예. 멍키는 예, 부모를 상속했기 때문에 에이지와 성별과 무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얘는 네. 숨도 쉴 수 있고 먹고 올 수도 있는데 나무도 탈 수 있는 거죠. 네. 네, 요런 상황인데, 자, 얘는 이제 어디까지나 정이고 이제 메인문에서 개발을 하겠죠. 어떤 개발을 하냐면 제 요구사항이 적어 있잖아요. 모든 동물의 스케줄링을 하루의 스케줄, 모든 동물의 하루 스케줄을 가상 환경에서 제어한다는데 얘를 만약에 아이고 클래스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메인문에서 어, 저 다양성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개발해야 되냐면 얘를 지금 얘는 다양성을 썼을 때예요. 네. 다양성을 쓰지 않을 때는 이제 몽키 클래스 몽키들을 다 집합해야겠죠. MONKEY 몽키 리스트 몽키 리스트를 하고 이제 동물의 종류마다 얘를 다 객체를 만들어 놔야 돼요. 마치 멍키만 있는 게 아니라 PC 뭐 동물이 100개 넘겠잖아요. 동물원에. 네. 이런 식으로 100개를 다 생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케줄링을 작성해야 되는데 호구를 도는 거죠. 어떻게 도냐? 멍키 리스트 멍키 사이즈만큼 뿔뿔 돌면서 이제 뭐 아침에 뭐 애들이 일어나겠죠. if 뭐 네. now time이 어 뭐 이제 수도 코드를 쓸게요. 9 네. AM이다. 뭐 밥을 먹어라. 이 접근을 하면서 리스트 몽키의 get 인덱스를 하나하나씩 접근하면서 얘네들의 밥을 먹어라.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음, 지금 종류가 100개면 100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동물원을 다 제어하려면. 네. 근데 다형성의 장점은 이 지금 딱 봐도 지금 두 개만 선언했으니까 두 개만 할게요. 점점점을 네. 지금 이 얘를 제가 클래스가 두 개밖에 안 했는데도 지금 이게 몇 줄이에요? 중복된 코드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이잖아요. 네. 근데 다형성을 이루면 장점이 이 부모로 자식을 표현하기 때문에 똑같이 포문을 도는데 부모 메서드를 어, 자 여기 애니멀에 이 몽키도 들어갈 수 있고 피쉬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고릴라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리스트 애니멀을 돌면서 리스트 애니멀에 개설해서 부모 거를 다 호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섯 줄을 번 거예요 지금 여섯 줄을 똑같은 음, 동작인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종류를 두 개 만들어서 그렇지 100줄 들어보세요. 한 클래스 중복에 여섯 줄인데 이걸 100클래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600줄이에요. 600줄을 음,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관리를 쉽게. 이게 음, 다형성이에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음, 지금 이제 먹는 행위 하나만 한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 먹기만 하나요? 집에도 가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옷은 안 입히죠. 뭐 하죠? 동물들이 뭐 교배도 하고 또 뭘 하죠? 하여튼 동물들이 하는 액션들을 다 이렇게 포문마다 다 돌아야 돼요, 그럼.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동물마다 행동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 네. 이 이슬은 당연히 부모 거니까 부모의 메서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몽키는 나무도 타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자바에서 이 get을 한 다음에 요 녀석의 타입이 if 얘 뭐 타입 이게 있을 거예요. 타입이라는 타입이 네. 클래스 멍키냐를 확인해서 음, 멍키다. 그러면은 멍키는 오후 3시에 나무를 타. 나우 3 PM이야. 그러면 똑같이 부분 변수를 쓰는 거예요. 리스트 애니멀에서 get 해가지고 get 인덱스 접근해가지고 얘는 너 라이드 트리를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얘 중복된 코드가 아니죠. 얘는 사실은 이 포문 네. 안에서만 다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동물원 클래스 동물의 하루 스케줄링을 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다양성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최소 코드가 600줄 차이 난다는 거죠. 음, 그래서 다양성을 써야 된다라는 걸 지금 제가 예시를 들은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아, 좀 그 코드 부분은 아직 제가 get i랑 그거를 제대로 네, 뇌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네. 네, 잘. 그건 이제 당연히 네네. 네, 개념만 아시라고. 저희 문법은 진짜 음, 수도코드로 쓴 거예요, 거의. 네. 음, 네. 하여튼 이런 내용의 다양성을 왜 써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네.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 이어서 나갈게요. 네, 다양성을 설명드렸고, 네, 접근 제어자까지, 이 얘기 하나 나왔구나. 접근 제어자의 캡슐화가, 여기서 이제 캡슐화를 안 하잖아요? 다 퍼블릭으로 안 네. 하면, 이 애니멀이, 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멍키가 나무를 사는 건지, 고릴라가 나무를 사는 건지, 얘가 다 퍼블릭이라 생각해보세요. 부모 변수를 음, 표현하는데, 라이드 트리가 사실은, 뭐, 이, 원숭이만 타는 게 아니에요. 고릴라도 탈 수 있잖아요, 고릴라. 고릴라 영어, 네. 고릴라. 근데 몽키는 뭐 한 번 탈 때마다 높이 값을 플러스 1인데 고릴라는 이식이에요. 얘가 더 덩치가 커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버라이딩을 하는데 이 고릴라 인지를 다 퍼블릭 놔두면 이제 부모 변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한을 두기 위해서 이때 프라이빗을 쓰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타입이 확실하게 체크될 때만 이런 거죠. 고릴라가 몽키 거의 라이드를 트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고릴라는 덩치가 크기 음, 때문에 높이를 2만 줘야 되는데 1씩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직접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캡슐화가 왜 필요한 건지 이해하신 거죠. 이 접근 음, 제어자의 다양성과 캡슐화가 왜 필요한지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 중요한 개념이어서. 아니면 질문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수업 끝나고 생각해 보시고 그 플로에다 남겨주셔도 되거든요. 굳이 아, 네네. 실시간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우선 그럼 넘어갈게요. 네. 상속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사실 제가 다 설명드리긴 했는데 네. 특기없네. 상속이란 설명해 주세요. 상속이란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뭐 가지고 있는 네, 유전자라든가 금전적인 금액을 이제 자식한테 넘겨주는 건데요. 네, 자바에서는 이와 거의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부모가 가지고 있던 네, 클래스나 메소드를 자식이 접근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음, 근데 네,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을 어, 공부를 했을 때 느낀 점이 약간 네. 업데이트라는 개념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업데이트요? 업데이트.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업데이트라는 게 갑자기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부모가 가지고 있던 거를 상속을 받으면서 네, 어, 때에 따라서는 뭐 필요한 기능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메소드를 변경한 오버라이딩을 사용하여 다시 재정의를 할 수도 있고 네, 이러한 통질들이 약간 업데이트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음, 어, 그러면 상속을 해야 되는 상황은 제가 사실 위에서 말씀드렸고, 음, 혹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여기 책에서 공부한 적 있으세요? 지금 12, 3장까지였나, 숙제가? 네네, 13장까지예요. 네, 인터페이스는 아직 안 나왔죠? 나왔어요, 인터페이스. 나왔구나. 네, 그러면 네. 상속과 인터페이스의 차이는 뭐가 다를까요? 차이는 아니고요. 상속과 인터페이스의 연관성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다. 제가 잘못 질문했고,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차이점. 이게 질문이네요. 네. 음, 음. 이게 보통 기술 면접이건 질문이거든요. 음, 수상 클래스는 어, 말 그대로 존재하고 있진 않지만 직접적인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사용하는 그게 좀 예하고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상 클래스는 어, 익스텐드를 써야 되고요. 네. 인터페이스는 임플리멘트를 쓸 수가 네. 있거든요. 방금 제가 그걸 헷갈리면서 그 예시를 들었던 거 약간 상속하면서 네. 네네. 네. 그리고 이 수상 키워드가 클래스는 네, 키워드 말고도 다른 차이가 있거든요.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아시나요? 키워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중요한 차이를 아직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키워드 차이.
수상 클래스는 메소드를 선언을 해야 되지만 인터페이스는 직접 선언이 안 돼 있어도 구현은 가능해요. 음, 선언이 안, 인터페이스가 선언을 했는데 구현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방금 한 말을 제가 잘 못 어,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더 하시죠. 잠시만요. 네네. 저도 잠깐 네, 정리를. 어, 수상 클래스는 메소드가 직접적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인터페이스는 음, 직접 선언이 안 돼 있어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 선언이 안 되어 있어서 구현을 있어도 구현을 할 수 있다. 네. 우선 제가 말했던 차이점은 음, 상속을 둘 다 상속을 해요. 음, 상속을 하는데 수상 클래스는 자식을 한 개밖에 못 둬요. 수상 클래스는 부모를 하나밖에 못 둬요. 부모를 아, 한 개만 두는데 다중 상속이 네. 가능하다. 아, 인터페이스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 부모를 두 개 이상 둘 수 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런 거죠. 우리는 모두의 단군 할아버지의 조상을 두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네. 단군 할아버지 조상이면서도 어 예시를 어떻게 둬야 되지? 잠시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어떻게 보면 조상이잖아요. 저희 네. 인간은 조상이 되게 많은 거죠. 할아버지도 조상이고 음, 중조할아버지도 조상이고 고조할아버지도 조상이잖아요. 네. 인간은 그 인터페이스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상속 체계를. 수상 음, 클래스만으로는 어 그러니까 제한되는 거죠. 확장에 제한된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왜 이 개념이 나왔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부모가 하나만 있으면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부모를 하나밖에 못 둬요. 클래스에서 부모가 한 개로 제한될 때 단점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실래요? 이건 당연히 책에 안 나온 내용일 거예요. 뭐가. 아니, 힌트를 사, 드리면 의존도가 사, 높아져요. 네,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만약에 어 내가 부모의 모든 걸 부모가 당연히 뭐 부자였으면 좋겠고 집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집이 없는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상속받으면 어 당연히 있는 것보다는 불행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네네. 그래서 더 많은 음. 메소드를 본인이 직접 써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 그만큼 코딩이 길어질 수가 있고. 그쵸, 그쵸. 이거를 어떻게 말하면 그 객체지향 책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메모리를, 응집도와 네, 어,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아마 개구리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응집도가 높은 코드를 작성한다. 이게 무슨 음, 말이냐면 내가 관련 있는 부모를 여러 개 둠으로써 내 코드가 작아지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나는 어, 아우디라는 카 클래스, 아우디, 아우디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얘는 어, 임플리먼트 카도 되고, 그러니까 다중상속의 예시를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자동차 클래스와 어, 비 바퀴가 영어로 뭐지? 바퀴 클래스, 뭐 핸들 클래스, 엔진 클래스. 이게 사실 부품들이에요, 부품들. 부품들에 음, 중복되는 것들을 다 부모로 둠으로써 내가 이 아우디 카 클래스에 나가는 선언을 안 하지만 부모 걸 가져다 쓰겠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임플리먼트가 아니라 아까 익스텐드로 해버리면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우디 그 차 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아우디만 있는 게 뭐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또 쌍용도 있고 네. 얘네들은 다 다른 부품들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그쵸. 세계는 사실은 임플리먼트에 더 가까운 거죠. 현실 세계는. 음, 왜냐면 이렇게 예시를 드니까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시를 들게요. 그 휴대폰 충전기 있죠. 네.
L핀, C핀, C 타입, 그다음에 뭐 있지 또? 그 하나 더 있잖아요. 세 가지. 그런 것들은 네, 사실은 똑같은 충전기인데 사실 충전기의 부모가 다른 거죠. 그쵸. 그런 네. 근데 사실은 근데 그런데 초장 클래스 써버리면 현실색과 다르게 부모가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충전기랑 클래스로. 음, 그러면 코드가 그러니까 C 타입에만 들어가는 그 형태랑 8핀과 이게 디자인도 다르고 아마 볼트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네. 것들을 표현하기가 같은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한 곳에서 다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수상클의 음, 단점은. 네, 이런 개념들을 좀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응집도 있는 코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인터페이스입니다. 음, 이게 응집도예요. 진짜 연관되는 건 녀석만 부모를 좀 작게 둬가지고 내가 진짜 필요한 클래스를 만들 때 내 코드는 줄이면서 의미 있는 부모만 두게끔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 말이 음, 응집도가 높은 코드를 작성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음, 어떻게 가능하냐면 부모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바퀴 인터페이스, 카 인터페이스, 카는 아니죠. 카는 이게 추상 클래스 개념인 거고 카를 만들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바퀴, 인터페이스, 핸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음, 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만약 추상 클래스였으면 카 클래스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바퀴, 핸들, 엔진, 뭐 사이드 미러 이런 거 다 개발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나는 뭐 신개념 카여가지고 바퀴가 필요 없는 카야. 수중 카야. 근데 부모가 바퀴가 있기 때문에 필요도 없는 건데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인터페이스에서 빼두면 진짜 필요한 것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응집도가 높아진다는 걸 표현합니다. 이거를 보통. 집도가 높아진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되게 단순한 개념 같지만 코드가 막 10만 줄, 20만 줄 될 때 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정말 딱 부모가 하나인 추상 클래스를 써버리면 20만 줄 중에서 한 10만 줄은 필요 없는 코드가 돼요. 실제로. 음, 그리고 심지어 메모리에도 더 많이 올라가서 어플리케이션도 느려지고요. 네, 이런 개념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라 제가 다 설명드리긴 했어요, 우선. 아시겠죠?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혹시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실제 기술 면접에선 네. 수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차이점을 네. 물어볼 경우가 있잖아요. 물어보죠. 네. 네, 그러면 대답을, 방금 제가 어, 설명한 거를 조금 약간 줄여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 수상 클래스, 수상 클래스는 단일 상속만 가능하지만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너무 짧잖아요. 예, 그것까진 말하세요, 우선. 그러면 이제 네, 그쪽에서 궁금하면 재질문할 가능합니다.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아, 이상 도와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 예시를 두는 거고, 근데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안 물어보면 그냥 음, 넘어가는 거고, 두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부모가 여러 개 있는 게, 어, 코드가 응집도 있게끔 개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나온 개념이고, 이렇게 쭉쭉쭉 설명하시면 돼요. 예시를 들면서. 음, 실제로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더 깊게 물어보죠. 아, 지금 제가 약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걸로 개념을 들은 거지, 더 음, 복잡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사실,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같이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코드 아, 리뷰도 하고 다 제가 제 질문, 모의 면접도 볼 거예요. 그, 네. 수영님, 동열님이 그 작성하신 코드 가지고, 이 부분이 왜 인터페이스를 작성하셨나라고 물어볼 거예요, 제가. 네, 아, 걱정하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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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속을 이제 아셨어요. 다형성까지 제가 다 설명드렸고, 이해를 하셨죠? 다형성? 네네. 네. 매번 만들기 귀찮은데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없나요? 이게 뭐지? API. API. API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어플리케이션 네.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요. 네. 음, 사실 라이브러리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매번 새로운 클래스의 메소드를 만들기가 힘드니까 어느 정도 네. 누군가가 정해놓은 API를 활용하여 이제 그걸 참고하여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맞아요. 음, 음, 예시도 들어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오, 네. 예시요. 잠시만요. 네. 거기까지 생각 못 하셨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제가 네네. 말씀드려도 되거든요. 네. 네.
일부러 제가 더 깊은 거를 계속 끄집어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 뭐 스트링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거기서 스트링도 어, 스트링 클래스의 이제 행성자들을 활용하여 네. 어, 문자열 같은 걸 저장할 때 음. 사용합니다. 네. 네. 스트림이요? 아, 스트링이요, 스트링. 아, 스트링. 네. 스트링을 API라고 하진 않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네. API가 뭐냐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누가 미리 만들어 놓은 개념이기 맞아요. 근데 얘를 좀 더 깊게 설명하려면, 네. OSI 7계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음, 우리가, 컴퓨터가, 그냥 간단하게 동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이제 계층을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음, OSI 7계층이 뭐냐면, 요 개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 전자공학 하시면은 왠지 컴퓨터 구조, 네네, 들어오는 봤는데, 이제 어, 좀 오래돼가지고 네. 가물가물하네요.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얘는 실제 랜선, 피지컬 레이어, 그리고 얘는 뭐 맥 어드레스라고 해서 실제 네트워크 레이어가 준 컴퓨터의 고유한 IP를 실제 확인하는 레이어고, 얘는 우리가 아는 그 인터넷, 네트워크, IP 이런 개념 알죠? IP 뭐 7, IP, 네네. IP4.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보통은 우리가 개발하는 곳이에요. 트랜스포, 세션,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음, 이, 이 세션과 트랜스포 레이어는 약간 소켓 통신이라고 해서 어, 좀 게임이나 좀 속도가 중요한 게임이나 뭐 통신 쪽에서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가 음, 진짜 많이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여기가 컴퓨터랑 가깝 친한 거고 여기가 사람이랑 친해요. 그래서 음, 카카오 로그인이 여기에 해당되고 뭐 네이버 로그인이나 토스 이런 환율 정보 걔네들이 개발해 두은 거를 다 이 7계층에서 제공을 해줘요. 음, 그래서 이 API는 사실은 OSI 7계층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개발된 사용자가 뭐 공공 데이터 또는 사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뿌려주는 어, 서버의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를 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전적 개념이고 조금 더 부가 설명하면 OSI 7계층 중 사용자에 가까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개발된 사기업 또는 공기업도 있어요. 공기업에서는 뭐, 그, 뭘 주더라? 공기업에서도 뭘 주던데?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를 주겠죠. 이번 연도 몇 퍼센트인지. 사기업 같은 음, 경우에는 카카오에 로그인된 정보에 있는 것들을 줄 수도 있고, 뭐, 넥슨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 확률도 여기서 사기업에서 제공해줘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오픈 API가 있어요. 넥슨도. 음, 이러는 거를, 사용자가 필요할 만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환율 정보, 뭐, 아이템 확률 정보, 엄청 민감하죠, 지금. 아이템 확률 정보, 그리고 뭐, 공격 같은 경우에는 금리 정보, 또는, 네, 엄청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거 이거밖에 없네, 저도. 네,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한 로직의 모음이라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정의고, 실제 예시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디프리케이티드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어, 안 쓰는 거라고 이제 필요 없다라는 의미인데, 저도 사실 이걸 왜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알려드릴게요. 얘는 사실 어노테이션으로 쓰이는데 자바에서 네. 메서드에다가 이렇게 디프렇게 써놓으면 어, 빌드를 할 때 지금 이거 안 쓰는 거 빌드 네. 하고 있어라고 그 넘어가시나요? 아니면, 경고를 줘요. 경고 메시지가 떠요. 음,
너 지금 뭐 워닝 3개 있어. 그중에서 너 안 쓰는 메서드 빌드했네. 이거 나중에 곧 버전을 이런 거죠. 넥슨에서 API 만들었는데 아이템 확률 정보 제공하다가 갑자기 제공 안 해요. 그때 음, 경고하라고 우리가 다는 거예요, 개발자가. 음, 여기서 이제 주석 쳐가지고 뭐 2025년까지만 제공해준대라는 걸 공지를 받았어요. 25년 음, 뭐 04월까지만 제공해준다, 제공해준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놓고서 2025년 3월까지는 빌드를 쓰되 경고를 받으면서 아 이거 나중에 수정해야지, 수정해야지, 수정해야지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음, 지금 이거 좀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빌드 할 때마다 경고를 내어준다라는 역할을 해줘요, 실제로. 음,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부모 클래스 오브젝트가 있어요. 네.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오브젝트 클래스란? 오브젝트 클래스란 모든 자바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죠. 네, 네.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상속받는 클래스로 네, 음, 그 상속 익스텐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네, 다 관련된 함수들을 네,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메소드를 쓸 수가 네. 있어요. 그 메서드의 예시가 뭐가 있는지도 몇 개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 to string이랑 네, equals요. 음, 각각 뭐 하는 건가요? 음, to string은 그 system.out.println을 사용할 때 거의 네, 어, 호출되는 메소드인데요. 네, 그 system.out.println 내부 안에 이제 소괄호 안에 큰 따옴표 넣고 예를 들어 뭔가 내용을 쓰거나 네, 하는 걸 네, 거기에 어떤 객체 이름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상수 이름을 넣어서 네, 코드를 짧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이 toString을 네, 오버라이딩해서 네, 예를 들어 다른 음, 메소드로 오버라이딩해서 재정의를 한다면 네.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그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오라클이라고 그 회사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관리하거든요. JDK 이 자바를. 그래서 음, 항상 JDK 를 같이 검색하고 넣고 오브젝트 클래스라고 놔두면 이 공식 가이드 문서가 나와요. 이게 공식인지 어떻게 하냐면 음, 여기 보시면 오라클.com이네. 네, 그쵸, 그쵸. 네. 오라클에서 제공해준 도메인이고 그리고 사이트 중에서 혹시 이런 COM 말고 이제 ORG나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거든요. ORG나 네. 또 뭐가 있지? KR? KR은 이제 한국이라는 뜻인 거고 네. 한국용이고 잠깐, 저도 갑자기 오랜만에 말하다가 까먹었네요. 그 도메인 확장자 종류. 네. 어, 아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그 최상위 도메인의 종류를 말해드렸는데 잠시만요. 최상위 도메인의 종류. 여기 있네요. 이 ORG, 에듀, 뭐 가버먼트 이게 그 정부가 제공하는 뭐 정부 사이트, 얘는 뭐 교육을 위한 사이트, 이게 국가를 위한 사이트, 이 넷이나 COM은 사실 뭐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다 쓰는 곳이라서 이런 사이트가 좀 공식적이거든요. 이런 음, 사이트를 위주로 가서 쓰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바는 이 오라클에서 관리를 해요. 음,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가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 와야 돼요. 여기가 약간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인 거죠. 수학의 음, 정석에서 실제 오브젝트를 제대로 알려면 오브젝트 클래스 정의를 먼저 알아야겠죠. 오브젝트는 이거 그냥 한글로 번역해서 보세요. 네.
네, 오브젝트 클래스는 어, 루트라는 말이 최상위 부모란 소리예요. 네. 음, 최상위 부모인데 얘는 어떤 메서드를 가지고 있냐면 클론과 이퀄과 파이널라이즈, getClass, 해시코드, 노티파이 아까 그 중에서 두 개밖에 말씀 안 하셨길래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음, 말씀드리는 거지. 웨이트, 토스트링, 노티파이, 해시코드, 클래스, 파이널라이즈, 이퀄, 클론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고도 클론이라는 게 있고 파이널라이즈, getClass, 노티파이 이게 뭐 하는 건지를 다 아셔야 돼요, 사실은. 음,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해볼게요. 오브젝트 클래스는 자바에서 이 자바랭 패키지 하위에 있는 모든 계층의 부모 클래스이다. 얘는 메서드를 뭘 가지고 있냐면 객체를 복사하거나 값을 확인하거나 참조를 판단하지 않게끔 하는 메서드가 있고 그 클래스의 타입을 반환하는 메서드와 클래스 객체의 해시코드 값. 이 해시코드는 객체의 주민번호 같은 건데 개발을 할 때 유니크한 값을 리턴시켜주는 코드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이제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프로세스 하위에 있는 개념인데 작은 개념의 이제 실행체의 주체인데 그 스레드 단위로 실행할 때 이 스레드에서 어, 실제 스레드는 상태가 있어서 스레드를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에 대한 메소드도 여기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 객체에 대한 실제 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메서드예요. 이 투스트링은. 이 객체가 어떤 객체인지 투스트링을 찍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휴먼 클래스 만든 다음에 투스트링 찍으면 뭐 휴먼 클래스고 메서드와 프로퍼티는 뭘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 웨이트도 아까 스레드 개념이고 얘는 아까 깨웠다면 얘는 다시 죽이는 거예요. 기다려라. 얼마나 기다리고 음, 어떻게 기다리고 네. 이런 스레드 개념도 메서드를 제공해주고 있고 실제 예시의 데이터는 뭐 이렇게 예시 코드가 있는데 요거까지 다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저 메서드만 우선 이해하시고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게 제일 정확한 내용이거든요. 어느 다른 사람이 쓴 티스토리나 뭐 개인 공부용도 이런 블로그를 보지 마시고 공식적인 음, 이 자바 오라클에서 자바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 글은 한 100명이 개발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100명 이상이. 그래서 이거를 신뢰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방식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음,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뭘 물어봐도 아, 그 내용은 그겁니다. 이런 거죠. 오브젝트에서 그 웨이 함수는 무슨 함수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깊이를 음,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오브젝트 클래스를 예시를 들면서 아시겠죠? 네, 어, 네.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는 말씀드렸고, 이넘 클래스, 예, 13까지 읽으셨죠? 이넘 클래스, 네. 인터페이스 아까 말씀드렸어요. 추상 클래스. 이넘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인가요? 음, 상수를 만들 수 있는 클래스로 어, 변하지 않는 값을 고정을 할 때 사용됩니다. 네. 그러면 리스트 인티저 이 클래스랑 이넘 클래스가 뭐가 다른 거예요? 얘도 상수를 만들 수 있는 클래스거든요. 네, 상수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얘랑 이넘 클래스랑 이넘 타입이랑 다른 점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그 설명을 상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얘도 상수를 음, 만들 수 있거든 지금 이 타입도 그리고 심지어 변하지 않는 것을 하려면 인티저가 아니라 인트로 하면 되죠. 인트 이렇게 하면 변하지 않거든요. 상수이면서도. 근데 이넘 음, 클래스는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상수에 해당되는 상수에 해당되는 밸류 값을 문자로 가질 수 있다. 이넘 클래스는 저 리스트 인트와 다르게 어, 이넘 클래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좋은 방법 GPT 제가 쓰는 거 알려드렸나요 혹시? 네네. 네. 한번 그거 물어보실래요?
제가 그 방식을 알려드렸으니까 이넘 클래스의 사용 예시를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자바에서의 이넘 클래스 실사용 예시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렇게 맞추셔도 되고, 네, 알려줘. 네.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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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예시 코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보시면 이 데이라는 거를 이제 일주일을 말해 놓은 거잖아요. 네. 이게 다 상수예요. 0, 1, 2, 3, 4, 5, 6, 7, 6까지네요. 0부터 6까지인데 얘를 설명해주는 문자들을 밸류로 가지고 있어요. 이넌 클래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저장은 상수로 되는데 개발은 문자로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넌 클래스는. 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트 인트도 0부터 6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넘 클래스는 저장은 0으로 하되 그 0을 부가 설명할 수 있는 밸류도 같이 정해서 저장하는 클래스다. 아, 그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요거의 실 저장 밸류는 값은 0, 1, 2, 3, 4, 5, 6이에요. 근데 근데 말은 이제 썬데이로 써도 네, 이제 그죠, 그죠, 0으로 그죠. 네. 인식한다 이런 개념인 네. 거네요. 걔를 설정해주게 만드는 음, 그러니까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클래스인 거죠. 음, 네. 그러면 13장까지 다 나갔습니다. 숙제는 14장부터 18장 이게 다 복습 내용이라서 뭐가 없거든요. 이건도 음. 읽어보셔야겠네요. 아까 숙제 위에다 써놨나? 숙제 아까 써놨는데. 이게 숙제군요.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그리고 숙제. 두 번째 숙제는 자바의 신 1번 14장부터 18장 플러스 자바의 신 2번 그 개구리 책은 제가 한 번에 나가겠습니다. 아, 네. 개구리 책은 다음 시간에는 그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개구리 책 먼저 나갈게요. 네. 뭐, 개정판으로 봐야 돼서 얘로 즐겨찾기 해둘게요. 과외에다가. 네. 하바이 신 2권이 조금 더 어려워요. 여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음, 여기가 이제 스레드 개념도 나와서 이게 2권이네. 2권의 1장이네요. 2권의 1장. JVM 자바랭. 2장까지만 읽어보세요. 자바이 신 1, 2장. 아, 근데 주말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주말이요? 괜찮을까요? 생각해보니까 토요일이죠. 네. 그러면 1권만 읽어보세요. 아, 네. 1권만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어 개구리 책 먼저 수업. 네, 이거는 저를 위해서 쓴 겁니다. 개구리 책 오늘 읽어오신 거는 다음 시간에 바로 3장 읽어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못 하실 것 같으세요? 3장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얘는 하지 네. 마. 아, 네. 그냥 얘는 하지 마시고 네, 1, 2번이랑 개구리 책 먼저 수업을 같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토요일에는 아침에 네. 빠르게.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저한테 받으시는 분들이요? 네. 신입 대학생들 분들도 있었고 실제 개발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70%가. 아, 이렇게 완전 신입이신 분은 사실은 한 20%? 네. 사실 제 그 이 방식이 어 신입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긴 해요. 어울리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방법은 사실 이게 맞는데 행하기가 어려운 방법이에요. 음, 대신 하기만 하면 아웃풋은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데 다들 하다가 뭐 힘들어서 그러니까 달성률을 봤을 때 경력이 아무래도 좀 더 했던 게 있어서 그런지 받아들이기가 쉽긴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음, 전공자를 찾는 거예요, 사실은. 기업이 뭐 아무리 뭐 비전공자 뭐 국비 지원해서 취업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공자 좋아하고요. 그리고 대학 나온 음, 사람 좋아하고 석사 나온 사람 더 좋아하고 이게 맞아요, 사실은. 이유가 왜냐면 머릿속에 든 게 많기 때문에
어, 이 조그만 데이터를 하나 줘도 다각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데이터를 사실은. 음, 그 뭐 비전공자 국비 지원 다 됩니다라는 거는 사실 그 교육기관들의 마케팅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거고요. 진짜 데이터는 사실은 이런 깊은 데이터를 얼마나 알고 있냐의 차이, 싸움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아마 수업 초기에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은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지금 객관적으로 보시기엔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어, 가능성은 있을까요? 사실 그 가능성은 미래에 그 동료님이 얼마나 공부를 꾸준히 많이 오래 할 거냐가 가능성인 거지. 뭐 음, 지금 생각보다 전공자도 아니신데 이 정도 따라오시는 거면 저는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냐 제 추측인 거고 동료님이 실제 어, 행위를 하셔야죠. 네, 그게 가장 팩트를 말씀드린 것 같네요. 미사여구를 다 빼고. 네. 네. 아, 이게 뭔가 직장을 다니면서까지 하니까, 저도 직장 네. 다니면서 공부했고 경력 그 이직도 했습니다. 네, 아마 아, 좀 잘하던 내용은 아예 다른 걸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걱정되실 것 같긴 해요. 제가 동료님이어도. 음, 근데 저는 오히려 걱정되면 걱정될수록 더 많이 공부하면 된다는 주의라서 그러니까 그걸 역이용하는 거죠. 그 걱정을 그냥 공부로 밀어 넣으세요, 그냥. 음, 그러니까 남들은 한 4시간 할 걸 8시간 하세요. 왜냐면 나는 다른 거 하는 사람이고 직장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 이러겠죠? 회사에서 야근하는데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야근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를 이제 저한테 반문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잠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뭐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는 게 맞아요. 음, 이게 우선순위가 높다면 뭐 이런 거죠. 뭐 연애를 포기한다거나 이거 무조건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시를 드는 거예요. 네네. 우선순위에 맞게끔 자신의 시간의 스케줄링을 다시 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간절한지를 다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음, 사실 간절한 사람이 제 방식이 맞아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면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동기가 뭐냐고 계속 지금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요 수업 초반에 네. 그 동기가 사실은 제가 말하는 그 스케줄링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행위 모든 행위 질문들 이런 숙제들도 다 동열님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뭐 동열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아니, 그래도 이제 좀 방향성을 좀 네. 찾은 느낌이 조금이라도 좀 드는 것 같아서, 네, 네. 좀 다행이다는 오, 네. 생각도 그렇게 들고, 했으면 저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네. 동료님은 지금 하신 것처럼 네. 이론을 한 뭐 몇 달 될지 모르겠는데 한 2달 정도 더 네. 2달 동안 차근차근 하시고 이제 프로젝트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은 저번보다는 좀 나아졌죠? 훨씬 저 아까 좀 아, 깜짝 놀랐던 게 아까 어떤 거였죠? 약간, 답변하는데 좀 놀랐던 게 있었어요. 이거 패키지였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 뭐 제가 더 설명할 게 없더라고요. 패키지 답변할 때 좀 놀랐어요. 이분이 제가 실제 요구를 하시면 바로바로 공부를 그쪽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때 제가 좀 확신까지는 아닌데 좀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 이 답변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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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이제야 좀 공부라기보단 이제 언어, 새로운 언어에 대한 지식을 쌓는 느낌이 조금은 좀 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더 해야 되는구나라는 네. 느낌도 좀 제가 생기고. 약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아, 제가 네. 인터페이스예요, 지금. 강제로 구현해야 되거든요. 아, 제가 지금 강제 네. 구현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저를 썼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네. 네. 앞으로도 네. 알렉스님만 믿고 잘 아우,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동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뵐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